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여러가지 혜택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제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A주택과 B주택, C주택이 있는데 2019년 현재 시점에서 BC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일단 이제 각각의 세목별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좀 양이 많죠. A주택은 이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BC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일단 B주택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최초 분양권만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건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이걸 등록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요건이 맞기 때문에 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등록하면은 30% 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로 등록했을 때는 75%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랑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거주주택 A 비과세는 B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는 이 A주택에 대한 거, 근데 이제 C주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불가능하겠지만 C주택을 양도를 하고 B주택만 남았을 때는 B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단기로 등록하든 장기로 등록하든 이 A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B주택을 만약에 등록을 했을 때 이걸 팔게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C주택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이 B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장기로 등록했을 때 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뭐 현재 시점에서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체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세금인데 C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B주택의 경우에만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을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세금 차이예요. 미등록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1220 정도 나오고 등록을 했을 때 2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970만원,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소득세는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한 1년에 1370만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절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그리고 그 세목별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세목별로 너무 깊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가장 합리적인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을 마무리로 해드릴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우리한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질문이죠.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 중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지방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이제 나머지 국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계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가 좀 국세이기 때문에 좀 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건 종합부동산세가 될 거고요.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이제 양도소득세가 될 거예요. 이런 국세가 부담이 크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과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원하는 세제 혜택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정해야 돼요. 이제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아야겠다. 국세에 관련된 걸로 그 원하는 세제 혜택을 선택을 하겠죠. 그럼 여기 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럼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세 부담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혜택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요건을 한번 파악을 해줘야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하는 분에 대해서는 장기로 등록했을 때만 혜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액 기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예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5가지 혜택을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 5가지 혜택 중에서 보통 거주요건 이 배제라든가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이러한 것들보다는 다주택자 중과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장 큰 혜택이 될 거예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일몰이
분리된 법이기도 하고 지금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의 요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액 조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뭐 장특공 특례 적용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9.13 대책 있잖아요.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한 건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을 한 건지에 따라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가 결정되는 거고, 이 두 가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장특공 특례 적용도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지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인데 만약에 9.13 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장기로 등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은 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기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에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요건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면 중과를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게 중과를 적용을 받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다 봐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인데요.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아파트 투자로 인해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요건은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양도차익이라는 건 양도세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세금 혜택이니까. 100%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할게요. 거기까지 요건을 파악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봐야 돼요. 취득일이 9.13 대책 이전이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후라고 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취득일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뭐 하는 게 낫겠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일반화 시킨 거 약간 위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화 시킨 그런 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한 주택이 주로 아파트다. 다주택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목적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양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가장 큰 게 중과 배제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되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꼭 이것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요건들이 이제 만족을 했을 때는 다른 세제 혜택들이 덤으로 이제 따라와요. 두 번째로 보유한 주택이 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이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이 작을 것으로 만약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수익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양도차익이 클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들지가 않아요. 양도차익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중점을 두지 양도차익 실현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좀 갈 수가 있겠죠.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냐? 그게 아니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증여로 좀 절세도 가능할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면 추계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경비를 좀 많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개 보수라든가 이러한 거를 경비를 추가를 하면서 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대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주택에
양도 차익이 클 것으로 만약에 예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지가가 급등을 해서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긴다. 이런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이 양도소득세에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과 배제와 장특공 특례 적용이 가장 큰 세금 혜택인데,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일한 절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다른 세제 혜택은 요건이 만족했을 땐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이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거예요. 의무 임대기간 외에도 뭐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다든가, 재연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다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겠지만, 일단 좀 번거롭고 신경이 쓰이더라도 가장 큰 건 이제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아낄 수 있다거나 본인의 상황이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